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9살 학생이고요. 네. 일단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4년 동안 이제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번 자퇴를 하고 다시 복학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 자퇴한 이유가 이제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사실 반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든 것 때문에 이제 자퇴를 했고, 그 외에도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살짝 학대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입원도 많이 해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복학을 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학교를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였는데,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부분이 이제 학교에서의 시간을 보내기 힘든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이제 부모님하고도 말을 좀 대화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너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인내심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인가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냥 참는다고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배를 한다, 절을 한다 하면 한 500배나 700배 하면 죽어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이를 악다물고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그걸 극복을 하도록, 그리고 이제 1000배를 하고 나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1000배를 못하고 700배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주저앉으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끝난 뒤에, 그때는 못할 것 같아서 그만뒀지만은 끝나고 난 뒤에 그때만 조금만 더 할 걸,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힘들지만은 좀 이겨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겨내는데 또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관절을 다쳤다든지 무릎을 다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700좀 하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그거를 이겨내라. 이래가지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러면 이제 큰 상처가 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상이 없는데 심리적으로 힘드는 거는 이제 이겨내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자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신적으로 약간 질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육체가 괜찮고 정신적으로 어려우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겨내면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심리 상태다. 여기에 만약에 계속 이겨내라고 너무 밀어붙이면 이제 이게 번아웃 된다 이거예요. 자, 미쳐버린다 이 말이 한마디로. 그래서 그 자기가 도저히 학교 가면 막 불안하고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다, 심리적 불안이 심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학교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렇게 사물을 보면 안 돼. 내가 가서 견뎌보려고 하지만은 막 도저히 불안하고 막 힘든다.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가야 되냐? 의사한테 가야 돼. 의사한테 가서 의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약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약 처방을 약간 높이면 좀 덜하다. 그러면 이제 약을 먹으면서 다니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의사가 봤을 때 약 처방도 필요하지만은 현재와 같은 그런 정신적 불안 상태로서는 외부 자극을 안 주는 게 좋다. 즉 쉬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를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시험 치더라도 오늘 쉬어야 돼.
그 이유는 사람이 사는 게 더 급하지 시험이 급한 게 아니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학교 졸업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결심할 거냐 인내심을 키울 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정신이 건강할 때는 인내심을 키우고 참고 견디고 이러면 되는데 자기님이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상태를 이제 점검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그럼 의사의 도움을 조금 받아가 약을 조금 높이고 또 자기도 지금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만두면 이제 고등학교 중퇴가 되잖아, 그지? 그럼 또 졸업하려면 또 뭐예요? 검정고시 해야 되고 귀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냥 막 성적하고 관계없이 졸업을 해버린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막 되게 힘들면 학교 좀 빼먹고 이래가 어떤 해가 졸업해버리는 게 제일 낫다. 그럼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해버리면 어떠냐? 대학 가는 거는 이제 그건 또 나중에 가서 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이라면 졸업을 해버리는 게 무조건 나. 근데 도저히 못 견디면 학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하고 한번 의논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다녀서 졸업을 해버리는 게 낫다. 이럴 때는 성적이 뭐 좋아야 되느니 저기 학력고사에 뭐 얼마 나와야 되니 이런 건 목표로 삼으면 안 돼. 딱 졸업에만 목표를 둬야 돼. 그냥 도저히 안 되면 중간에 뭐 조퇴를 하든지 뭐 가끔 빼먹든지라도 해서 딱 목표가 졸업을 해버리자. 일단 여기 묶여가 계속 살 거 뭐 있냐 이런 목표를 딱 세우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 졸업을 하고 근데도 의사의 도움을 받고 해도 도저히 내가 보니 막 가슴이 도저히 답답하고 안 되겠다. 그럼 그걸 의사한테 얘기하면 의사가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쉬세요. 이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가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내 건강 상태로는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이게 넘어버리기 때문에 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휴학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네네. 한 2개 정도만 더 해도 네네네. 괜찮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은 좀 잠정적으로 답을 내리고 드렸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막막함밖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진정으로 미래에 뭘 하고 싶은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거의 8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아무리 자퇴를 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해도 1년 8개월 뒤면은 이제 저도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이제 사회에 내던져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어떤 거를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진정으로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아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 교육이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다 이제 아이들이 이 부모나 선생들의 잘못된 지도에 의해서 이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건데 인간이 뭔가 딱 하고 싶어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괜찮고 잘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든지 이게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와요. 옛날에는 내가 체육을 하고 싶다, 음악을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선생님이나 부모가 하고 싶은 걸 무시했어요. 난 진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음악회가 뭘 먹고 사나? 법대 가라. 정말 체육을 하고 싶은데 체육한다고 그게 뭘 먹고 사나? 그게 무슨 공부고? 어디 가라? 이런 식으로 했던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했어.
그러니까 집안을 뭐 너는 살리려면 뭐 상고를 가가지고 뭐 은행에 취직해라, 니는 뭘 해가 뭘 해라. 우선 돈이 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개인의 그 성향이나 취향이나 이런 걸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돈은 벌었지만은 먹고는 살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걸 못 하니까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취미로 하거나 체육을 취미로 하거나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장려하게 된 거예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네가 해라. 지금 뭐 체육한다고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경제가 좋아지고 문화가 자꾸 이렇게 권장되다 보니까 뭐 피아노 잘 쳐가 유명해지는 사람, 뭐 노래 잘해가 유명해지는 사람, 뭐 축구 잘 쳐가 유명해지는 사람, 골프 잘 쳐가 유명해지는 사람. 옛날에는 그런 거는 학교에서 그런 거 못하게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선생과 또 학부형이 어때요? 이제 거꾸로 자꾸 그런 이제 강조하네.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걸 찾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엔 또 뭐, 니 뭐 좋아하노? 니 잘하는 게 해라. 자꾸 이러니까 이제 저는 잘하는 게 있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 잘하는 게 이제 없는 게 문제예요. 하고 싶은 게, 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것도 없나? 니는 네 진로도 네가 못 정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큰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없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 엄마가 그런 얘기 자꾸 하거든. 엄마 닌 거 뭐 하고 싶었나 물어봐라. 지도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어놓고 그래.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특별히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고 싶은 게 특별히 없으면 졸업하고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 딱 거기 취직을 해야 된다든지 그 학과를 가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특별히 없으니까 어때요? 뭐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대학 선택할 때도 쉬워.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가면 되고 직장 구하는 것도 쉬워. 뭐 일자리 아무 데나 있으면 가면 돼. 왜? 특별히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야.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옛날에 그걸 못 해줘서 이 생긴 문제가 이제는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졸업하고 그다음에 뭐 아무 데나 갔어. 뭐 해보면 그러니까 미리 살다 보면 생기는 건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네. 딱 뭘 하고 싶다 하면 그걸 하지만 없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살다 보면 죽을 때까지 그거 안 생긴 사람도 있어. 그럼 닥치는 대로 하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런 게 생겨. 이게 전혀 애들 때하고 전혀 다르게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요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할 수 없이 식당에 가서 어때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재밌고 다른 사람도 어때요? 너 요리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보면 이제 찾아지는 경우도 있다. 찾아진다기보다 뭐 사람 나도 괜찮고 남도 괜찮다 그러고 이러면 이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여기 질문자뿐만 아니라 제발 애들한테 니 뭐 하고 싶노 이런 소리 너무 좀 그만 물어라. 예.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네, 감사합니다. 그냥 끌리는 대로 하고 사는 게 좋겠네요.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제가 되게 인정받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저를 혹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101번 증문적설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나오는 유퀴즈를 봤는데 저의 질문과 너무 동일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범련 스님께서 No thank you라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도 이제 그냥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혹사하는 것이나 그런 인정에 부응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멈추면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칭찬해 주면 좋아하지. 칭찬해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비난하면 다 싫어해. 그거는 다 지금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금 이 심리, 그러니까 소위 식이라 그래, 앱 같은 게 그래 깔려 있어. 그런데 그게 조금 너무 지나치면 이제 남의 눈치 보고 내가 살게 돼. 상대가 칭찬하면 칭찬 받으려고 막 너무 애걸복걸하게 되면 노예하고 똑같아. 노예하고. 그러니까 종은 항상 주인 눈치 보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오늘 주인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주인 눈치 보고 그 기분에 맞추려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처럼 내가 너무 남의 눈치를 보는 습성이 있으면 내가 노예로 살게 된다. 노예로 살고 싶으면 눈치 보고 살면 돼. 근데 내가 노예로 살고 싶지 않으면 눈치는 그냥 비난 안 받을 정도. 너무 눈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의 눈치도 조금 보고 살아야 안 되나? 뭐 나는 눈치 안 본다. 나는 주인이다. 너가 뭐라 하든 난 상관없어. 이러고 뭐 옷도 벗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돼. 스님도 눈치를 어느 정도 봐야 안 되나? 강의하면서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좋아하나 안 하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눈치 봐가면서 조정을 하지. 막 신나고 혼자서 강의하는데 시간이 넘은데도 막 계속 떠들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안 좋잖아.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어느 정도고 어떤 거를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래, 그런 눈치는 좀 봐야 돼, 사람이 살면서. 그런데 너무 눈치를 많이 보면 노예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너무 눈치를 보는, 내가 항상 칭찬에 약하고 눈치를 너무 본다 하면 내가 약간 노예 근성이 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고, 이렇게 앱이 이렇게 깔린 걸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지금.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덜 보는 쪽으로 약간 비난받는 걸 한번 연습해 보는 거지. 요거도 먹는 걸 연습해 보고 칭찬 안 해주는 걸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면역력을 좀 키워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칭찬받는데 너무 목매달면 이걸 뭐라 그러냐, 좀 속된 말로 사랑고파병이라 그래.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너무 갈구하는 거야. 그래서 남이 칭찬해주고 이뻐해주는 거에 막 너무 목매달면 이러면 오히려 사랑을 못 받아. 왜? 귀찮게 생각해 사람들이. 너무 막 가서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하기를 원해. 근데 그 좋아하는 게 너무 막 옆에 와서 알짱거리면 어때요? 그럼 스토킹이라 그래. 너무 따라다니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미워져. 그래서 이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필요는 한데 그게 내가 봐서 좀 지나치다 하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안 되고 미움받기 쉽고 사람이 약간 이렇게 좀 멀리 하려고 그래. 내가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귀찮아 여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적절히 내가 그런 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구하는 걸 자꾸 느끼면 야, 너 지금 노예근성이야. 노예근성이야. 너가 주인이야. 너 노예 아니잖아. 너 주인이야. 특별히 세상에 무리를 안 일으킬 정도면 남의 시선은 좀 무시하고 살아.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가 자꾸 주의를 좀 주면 좀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제 3가지 질문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